교통안전청이 16개 공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딴 차량 절도 문제로 집단 소송을 당한 현대차와 기아가 피해자들에게 2억 달러 규모 보상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비율이 4.3%로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최고층 빌딩의 무게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년 지반이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공탁금 납부를 두고 또 논란이 일었지만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교통안전청이 16개 공항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체 정보를 이용한 보안 검색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난에는 데이터 가운데 일부만 제한된 상황에서 수집되고 24개월 후에는 삭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안전청이 매일 24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미국 공항 내 보안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면인식 기술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를 읽는 곳에 운전면허증을 넣거나 여권 판독기를 사용한 뒤 앞에 있는 화면 카메라에서 얼굴을 촬영하면 신분증과 해당 얼굴을 비교해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교통안전청 직원이 서명한 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다만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은 교통안전청을 대상으로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과 같이 생체 정보를 이용해 보안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위협이라며 기술 도입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통안전청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해명에서 이번 기술의 시범 운영 목표는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안 검사 통과 속도를 높이고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초기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통안전청의 신원관리기능 담당자 제이슨 림은 생체정보 보유 우려와 관련해 데이터 가운데 일부만 제한된 상황에서 수집돼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과 공유된다며 그 데이터 또한 24개월 후에는 삭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데이터 무단 수집 우려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투입할 때만 카메라가 켜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사람들의 이미지를 수집하는 개인정보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청은 볼티모어와 애틀랜타, 보스턴, 댈러스,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등 총 16개 공항에서 해당 기술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딴 차량 절도 문제로 집단 소송을 당한 현대차와 기아가 피해자들에게 2억 달러 규모 보상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최대 900만 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이번 합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절도 문제로 집단 소송을 당한 현대차와 기아가 피해자들에게 2억 달러 규모 보상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현대차는 발표문을 통해 참여를 선택하는 고객 수에 따라 약 2억 달러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이번 합의는 도난 관련 차량 손실이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현금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최대 900만 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미장착한 특정 2016에서 2021년 현대차 모델과 2011에서 2021년 제조된 특정 기아 모델 소유자가 그 대상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를 타겟으로 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했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는 현대 기아차 훔치기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이런 챌린지는 지난 2월 최소 14건의 충돌 사고와 8명의 사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월 자동차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허브 현대차 북미 지역 최고 법률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가 증가하면서 영향을 받은 차주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또다시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4월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하락하면서 3월에 이어 2달 연속으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4월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38만 8,8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 이어 2달 연속으로 2012년 1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겁니다.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해 6월의 집값과 비교하면 6%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의 집값이 계속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북동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월 대비로는 2달 연속 소폭 반등했습니다. 4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보다 3.4% 감소한 428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한 겁니다. 매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3.2% 급감했고 여전히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매매 건수는 지난 15개월 가운데 14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로런스 윤 부동산 중개인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매매 시장이 아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리에 따라 소폭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가을 7%를 돌파했다가 지난주 6.36%로 진정됐지만 여전히 1년 전 5.3%보다는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렌트는 여전히 고공행진하면서 2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맨하튼의 평균 렌트는 무려 5,2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맨하튼 렌트 중간값은 4,241달러로 직전 달 4,175달러보다 1.6% 상승했습니다. 2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맨하튼 렌트 중간값은 1년 만에 8.1% 올랐습니다. 맨하튼 평균 렌트는 5,270달러로 5,000달러를 훌쩍 넘었고 전월 대비 3%, 전년 동월 대비로는 9.3%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런 렌트의 증가폭은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더 컸습니다. 브루클린 렌트의 중간값은 3,500달러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4.8%나 상승했고 북서부 퀸즈 지역의 경우 3,525달러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2.8%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렌트 상승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렌트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 렌트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데도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렌트가 시장에 풀리면 평균 30일이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회사 밀러 세뮤얼의 조너선 밀러 최고 경영자는 재고가 점차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뉴욕시에서는 렌트가 더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봄과 여름철 렌트 성수기가 끝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한 경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약 4개월간은 이런 렌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비율이 4%를 넘었습니다. 2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대마초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각 기업이 직원 6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조사에서 대마초 양성 판정 비율은 4.3%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이래 25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다만 대마초의 경우 수주 전에 사용한 것까지 검출이 되기 때문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마초 양성 판정자의 업무 중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 가운데 발생한 사고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마초 양성 판정이 나온 직장인은 7.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 현상과 약물 검사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이런 대마초 검사를 중단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교통이나 건설, 물류, 의료 분야를 비롯해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약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프로농구의 경우 리그와 선수 노조가 대마초를 금지 약물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약물 검사가 의무화된 운송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채용 시 대마초 검사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미 50개 주에서 3분의 2 이상이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만큼 대마초 사용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026년 FIFA 월드컵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어제 뉴욕시와 뉴저지주가 2026년 열리는 FIFA 월드컵 대회의 로고를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주는 어제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FIFA 월드컵 대회를 상징하는 로고를 대형 빌보드에 올리고 축하하는 킥오프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FIFA 월드컵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의 16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특히 104경기 중 대부분은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는 허드슨강 서쪽에 있는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개막전과 결승전 등 중요한 경기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구는 뉴욕 뉴저지를 포함해 미국과 전 세계를 하나로 모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대회를 준비해서 세계인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 역시 뉴욕시와 함께 대회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2016 FIFA 월드컵 대회 개최 도시는 미국 11곳, 캐나다 2곳, 멕시코 3곳인데 미국에서는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필라델피아의 링컨 파이낸셜 필드, 보스턴의 질렛 스타디움,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치 스타디움, 시애틀의 루멘 필드, 샌프란시스코의 리바이스 스타디움, LA의 소파이 스타디움, 캔자스시티의 에로헤드 스타디움, 댈러스의 AT&T 스타디움,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과 마이애미의 하드락 스타디움 등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맥도날드와 월마트 등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직원들이 현금으로 팁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로라도주에서는 해당 근로자들도 현금으로 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상하원 의회가 사업 후원자 등이 제공하는 현금 팁을 받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불리한 조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콜로라도주 하원의 알렉스 발데스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지역 매체인 콜로라도 폴리틱스에 이 법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일을 장려하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했지만 콜로라도주 의회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의 짐 스몰우드 상원의원은 현금 팁 수수는 개인 사업주에게 맡겨야 한다며 고객과 직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기 위해서 고용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월마트와 맥도날드 등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직원들이 현금 팁을 받는 것을 꾸준히 금지해왔지만 이번 법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많은 기업들이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고 셀프 계산대 결제 화면에서 팁을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이전보다 팁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직원이 현금을 포함한 팁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뉴욕시의 집안 침하가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에 즐비한 최고층 빌딩의 무게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년 집안이 가라앉고 있는데 바닷물 침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국 가디언지는 뉴욕시가 매년 평균 약 1에서 2mm씩 가라앉고 있고 시의 일부 지역은 이에 2배로 꺼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온난화로 세계의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바닷물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뉴욕시 주변의 해상 수위 증가 속도는 지구 평균보다 2배나 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의 집안 침하가 한층 위험하다는 의미로 실제 뉴욕시 주변의 바닷물 수위는 1950년 이후 22cm 상승했습니다. 거기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이번 세기 말이 되면 지금보다 폭풍으로 인한 큰 홍수가 4배 이상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술지 얼스 퓨처지 게재를 통해 과학자들은 84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뉴욕시는 홍수 범람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건축된 인공 인프라의 압도적인 규모와 무게 때문에 이런 위험이 증폭된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및 크라이슬러 빌딩 등을 포함한 시의 구조물 무게는 총 1조 6,800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코끼리 1억 4천만 마리의 몸무게와 비슷한 엄청난 무게가 뉴욕시 집안의 원 물질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지질 물리학자는 금방 일이 터질 것이 걱정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홍수로 인한 범람 위기가 증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 공탁금 납부를 두고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강 후보 측에서 김광석 후보가 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도록 돼 있는 공탁금을 내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건데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장에 도전하고 있는 진강 예비후보 측 선대본부에서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상대 후보인 김광석 후보가 선거 공탁금을 절차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영환 선대본부장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시행세칙에 따르면 입 후보자 등록 시 필요 서류와 함께 공탁금 5만 불을 납부해야 하지만 김광석 후보 측은 여전히 이 공탁금을 미납하고 있다며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뉴욕 한인회장은 무급으로 봉사하는 단체장인데 분담금 5만 불조차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재정적 빈곤인가 아니면 한인회장 선거에 무임 승차하려는 숨은 뜻이 있는가를 묻고 싶으며 선관위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 이상호 부위원장은 공탁금은 후보 등록 일주일 내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며 이번에 수정한 세칙에 자세한 내용을 담지 못한 데 따른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걸 접수를 받으면서 7일 안으로 납부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5월 24일이 7일째예요. 네. 5월 24일 안으로 납부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김광석, 진강 두 후보가 대결하는 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다음 주 27일 기호 추첨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며 6월 11일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뉴욕 퀸즈에 묻혀있던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의 국내 봉환에 기여한 장철우 뉴욕 한인교회 전 담임 목사에게 오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보훈처는 황 지사 유해가 순국 100년 만인 올 4월 고국으로 봉환되자 유해 영접식과 봉환식, 안장식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 목사를 초청하고 장 목사를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미주지역 전문위원으로도 위촉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환경검사센터는 최근 진행한 비스페놀 A, BPA 검출검사 결과를 토대로 나이키 등 총 8개 글로벌 의류 브랜드에 소송 방침을 알리는 법적 고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 의류에서는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상 하루 피부 노출 허용량인 3마이크로그램보다 최대 40배까지 BPA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 A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로 인체에 들어오면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 교외 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30대 한인 남성은 지난해 8월 1일 새벽에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락포드의 소녀가 사는 집에 찾아갔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녀는 경찰에서 스냅챗에서 밤시간 선생님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남성과 친구가 됐다면서 이 남성은 본인을 인근에 사는 16세 제임스로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법원에서 보석금 10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4일 만인 지난 15일 보석 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됐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이 어제 행정서비스국 공고를 통해 식당이나 델리, 식품 도매상 등은 쓰레기 봉투를 길가에 내놓는 대신 꼭 맞는 뚜껑이 있는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청소국은 관련 공청회를 다음 달 22일에 실시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이와 같은 규칙을 발표한 이유는 급증한 쥐 때문으로 올해 초부터 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뉴욕시는 길가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간도 조정하고 쓰레기 수거 박스 파일럿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한때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